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나온 기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통하여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투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재생에너지, 그 환경 오염, 오존층의 파괴로 인한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 재앙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사실 지구가 점점점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계속 이 그린 에너지, 탄소 제로를 선언하는 그런 산업 정책을 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2050 탄소 제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지구의 어떤 재앙과 온난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심지어 요즘 최근에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현재 코로나 19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구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의 문제가 어디서 발단이 되었냐면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 결국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게 된 그 주범은 뭐냐면 탄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탄소가 많아져서 결국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으로 인하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온난화 또한 마찬가지로 지구를 따뜻하게 데피게 되었고, 이제 그러므로 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지구가 심지어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각국 정상들은 탄소 제로를 선언하고요. 이에 따른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예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산업 정책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량이 줄여지는, 이제 앞으로는 제로가 되는 그런 산업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전이라든지 화력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수력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건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발맞춰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행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그런 지역에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의 또 하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느냐,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린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산업,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그러한 산업들이 나오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이런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하 자금을 양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가 지금 현재 등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리디노미네이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화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므로 또 한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린 인플레이션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세대는 화폐의 가치가 더욱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는 실물 자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놓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물 자산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게 무엇이냐? 당연히 토지라고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자산 중에서 공급이 정해져 있고 계속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토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 상품이고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속된 개발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은 뭐냐면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에 꼬마 빌딩 폭등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셔서 아실 건데요. 사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꼬마 빌딩에 대한 어떤 임대 수익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꼬마 빌딩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상업시설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임대 수익에 비례해서 가격이 책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서울과 경기도권에 있는 꼬마 빌딩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 참 아이러니한 기사긴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꼬마 빌딩이 깔고 있는 땅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 수익은 발생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땅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자본 가치, 자본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지역에 있는 땅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꼬마 빌딩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 결국에는 제한된 땅에서 계속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은 땅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불어닥칠 그린 인플레이션, 각종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을 가지고 자산을 해치할 수 있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토지라고 하는 상품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네요. 지구를 살리려다가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탄소 제로에 대한 역설,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실 탄소 제로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맞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그 재생에너지 중에 하나인 수상 태양광이라든지 육상 태양광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태양광을 만드는 데 쓰는 어떤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들이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알루미늄하고 구리를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탄소가 또 배출이 된다. 참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해서 어떻습니까? 탄소 제로를 선언을 했지만 결국에는 구리와 그리고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또한 또 탄소가 배출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자, 탈탄소 목표인 그린 인플레이션, 탄소 저감 장치에 쓰이는 중금속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패널, 원자재 값이 지금 현재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지키려다가 채굴량은 줄어들게 되고 비용만 급등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ESG 경영과 신흥국 확산되고 각국 환경 규제가 강화로 인하여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정리를 잘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탈탄소 정책의 복변 그린 인플레이션. 자, 각국 탈탄소 정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기차 등 친환경 제품이 생산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리하고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원재재 가격이 폭등이 되고 결론은 자동차 등 완제품 가격이 상승을 한다.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차가 생산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구리와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가격이 폭등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자,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뭡니까? 보면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에 대한 어떤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산업화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원자재인 알루미늄과 구리가 전기차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쪽의 산업 전반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탈탄소 정책을 피고 있다. 결국에는 금속 제품이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이 늘어나니까 탄소 배출을 늘어나지 않기 위한 또 정책을 또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환경 규제로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오는 게 구리하고 알루미늄이 공급되어지는 어떤 시기와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 적정 시간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과 그거를 감소하기 위한 환경 부담에 대한 비용이 더욱더 늘어나게 된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결국에는 알루미늄과 구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향후에도 폭등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뭐냐면 탈탄소 정책으로 인하여 원자재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결국에는 이 원자재 값의 상승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린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자산 가치가 증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은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 또한 마찬가지로 토지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만금과 춘천 항상 재생에너지의 메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개발하는 지자체 자, 여러분들 새만금 그리고 춘천을 제가 꼽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곳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도 하고 태양광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리백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전기에너지 탈탄소 전기에너지를 활용을 하여서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을 한 전기에너지를 활용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유치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 바로 새만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춘천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춘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이런 얘기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춘천은 물을 많이 끼고 있죠. 물을 끼고 있고 소양강 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양강 댐에서 나오는 수력 발전과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활용을 하여서 수열 에너지를 통하여 그리고 에너지를 전기화 시켜서 그러한 전기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춘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어떤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뭐냐면 각 지자체에서 이런 전기 공급을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지자체로 기업들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기업들이 몰리면 당연히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이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죠. 인구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주거지라든지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 또는 상업지가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생에너지의 메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꼽을 수 있는 새만금 그리고 춘천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요, 춘천과 새만금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돈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지역에 투자 가능한 상품, 투자 가능한 토지, 정말 가격 좋고 입지 좋은 땅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땅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저희 회사에 언제든지 전화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금대에 맞는 물건을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회사에 함께 항상 하시고요. 원앤원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과 이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이 원앤원 TV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